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5월 12일에 있었던 정기 토익 기출문제, 응용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자, 101번 보시죠. 자, 101번은 A, B, C, D가 전부 다 부사 계통의 단어가 왔죠. 부사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번역하고 푸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보다 주변의 연결관계의 말로 푸는 스타일의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문제도 그런 거죠. 바로 뒤에 보시면 숫자가 언급되고 있죠. 숫자와 함께 잘 어울려 쓰는 부사가 있습니다. 훈련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정답 4번의 nearly입니다. nearly는 숫자 앞에 쓰면 거의, 대략이라고 어림잡는 표현으로 씁니다. 시험에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단어로도 많이 바꿔 나오고 있습니다. approximately. 아주 좋아져 이 단어. 대략이란 뜻입니다. roughly 또는 almost. 자, 평소에는 전치사로 많이 쓰는데 숫자 앞에 쓰게 되면 부사처럼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around죠. 또는 about. 이럴 때 about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약 얼마의 숫자라는 말을 하는 부사인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테크 그린 솔루션사가 재활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약 1,400만 톤의 전자제품 폐기물을요. 지난 5년 동안에 걸쳐서요. 괜찮죠? 자, 이럴 때 일단 여기 over란 단어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over란 단어가 기간과 함께 엮이게 되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라는 뜻을 갖죠. 이럴 때는 for라든가 during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이란 말은 5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왔죠. 그죠?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린테크 솔루션스는 분명히 S가 붙은 단어긴 하지만 머리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has라는 단수 동사가 왔죠. 자, 다른 부사 좀 익힐까요? closely. 이 단어는 시험에 나왔다면 제일 많이 나왔던 방법은 work closely with. 누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하다. 밀접하게, 세세하게, 면밀하게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누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하다. 한마디로 협조한다는 얘기죠. 자, firmly, 단호하게, 확고하게, freely, 자유롭게 이런 단어들은 시험에서 잘 정답으로 다루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보시죠. 자, 2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advance를 변형하라 이건데요. 여러분 전명구를 싹 제거하시면 동사 have revolutionized가 있죠. 동사 앞에 빈칸은 주어가 올 자리인데 have라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가 복수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복수 형태의 주어는 B번밖에 없죠. yes. 자, 내용을 보시면 advance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쪽의 발전은 혁신시켰어요. 건강 업계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죠? 수많은 방식으로 혁신시켰습니다. 자, advancement가 됐든 advance가 됐든 다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A번도 굳이 이 문장에 넣고 싶다면 advances라고 복수형을 넣으시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는 가끔 구분을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가 구분을 하고 싶다면 advance는 조금 더 넓은 분야의 발전이나 진보를 암시하고요. advancement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폭이 좁은, 정확하게 딱 지칭하는 듯한 발전을 얘기할 때 써요. AI의 발전이라든가 시스템의 발전이라든가 서비스의 발전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하지만 A번에 보이는 advance는 어떤 학문 분야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업계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넓은 분야에 주로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를 바꿔 써라 이건데요. 이 형용사가 바로 뒤에 나오는 date라는 명사를 꾸미네요. 이 date를 꾸몄을 때 자연스러운 건 하나밖에 없죠. exact date, 정확한 날짜. 다른 것들은 아예 연결관계가 안 나오죠. obvious는 분명한, absent는 결석한, inspirational 하게 되면 영감을 주는 이란 뜻입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제공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날짜를요. 뭐에 대한 정확한 날짜입니까?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의 출시에 대한 날짜를 정확한 날짜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밀사항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자, 4번 문제 보시죠. 자, 4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명사를 집어넣으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 하나의 짝꿍기 문제죠. Under the direction of somebody, 누구의 지도 하에서, 누구의 지시 하에서 이런 표현이죠. 자, under라는 전치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예, 그럴 때 under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으로 지금처럼 under the direction of somebody, 누구의 지휘하에서, 지도하에서, 이렇게 영향력 하에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둘 다 잘 나오죠? 자, 내용을 보실까요? 미스 마르티네즈 씨의 지도하에서 커뮤니티 센터의 기금 모음 캠페인은 초과했습니다. 기대치를, 이번 시즌의 기대치를 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방 기금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사로 쓰는 커버는 덮개, 뚜껑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summer의 요약본 direction 했고요. field, 분야 다 아시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동사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왔죠. 자, 바로 뒤에 미스 라드리게스라고 사람이 나오네요. 사람이 목적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잘 쓰이는 동사를 골라라.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C번의 notify죠. notify는 somebody를 취하고 어떤 사실을 통보하다 할 때는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이어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게 없는 상태죠. 그죠? 자, any remote workers requiring additional cyber security training.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이버 보안 교육을 요하시는 재택근무 근로자들께서는 should notify Miss Rodriguez. 라드리게스에게 연락을 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activate는 뭔가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뭐 계정 같은 걸 활성화시킨다 이런 거지 사람이 목적으로 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participate는 어디에 참여하다 할 때 in과 함께 쓰는 자동사입니다. 사람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 참여하다. 자, 그다음에 convene 하게 되면 모이다, 회합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상하죠. 6번 문제입니다. 자, review라는 단어의 형태가 다 바뀌어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앞에 after가 있습니다. after는 접속사로 쓸 때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오고요. 전치사로 쓸 때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면 됩니다. 여긴 주어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바로 뒤에 동명사 오면 되겠네요. 그죠? B번 reviewing 잡으시면 됩니다. 이 reviewing의 목적어가 바로 고객 서비스 프로토콜이 목적어로 딸려온 겁니다. 동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는 부사에 의한 꾸밈을 받죠. 그래서 thoroughly란 부사가 있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고객 서비스 프로토콜을 검토한 뒤에 효율성 전문가께서는 제안하셨어요. 조금 더 효율화된 그러한 접근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자, streamlined라는 단어는 간소화된, 효율적으로 되어진 이런 뜻을 갖습니다. 토익에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는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동사 계통이 변형형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위치는 맞습니다. ask somebody to 부정사.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올 자리죠. 자, A, B, C, D가 다 동사 원형이 제대로 왔는데요. app 기능이란 말이 뒤에 목적어로 오고요. from A to B 구조로 연결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이 앱의 기능들에 점수를 매겨라 또는 순위를 매겨라 그런 걸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순위를 매기거나 점수를 매길 때는 rank란 동사를 쓰게 되죠. 자, opt는 선택하다, guide는 안내하다, turn 이건 도는 거죠. 그죠? 도는 거. 자, 내용을 보죠. A survey of smartphone users.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 설문조사는 사용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하라고? 앱의 기능에 점수를 매기라고요. 가장 필수적인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respect란 단어를 변형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짝관계 문제죠. be required가 나오면 뒤쪽에는 to 부정사가 이어지겠지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be required to 부정사. 그걸 아신다면 정답은 바로 A번이 되겠죠. 원래 이 단어는요. require somebody to 부정사. 능동태일 때는 require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동태로 가면 목적어였던 somebody가 주어로 가죠. Somebody is required 다음에 빠져나갔으니까 to 부정사가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가 능동일 때는 somebody가 끼고 to 부정사가 오지만 수동태 모양일 때는 바로 to 부정사가 이어진다는 거. 내용을 볼게요. 방문객들인데요. 뒤에 Sacred Valley National Park라는 공원의 방문객들은 요구받게 됩니다.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도록 요구받게 돼요. 누구의 관습과 전통입니까? Indigenous communities. 이 원주민 이 지역 사회에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이거죠. 자, indigenous 조금 어렵죠 단어가. 여기 원주민의. 자, 이제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보기 보는 순간 엔터 계통의 단어가 바뀌어 있죠, 그죠?
자, 일단 정관사 뒤에 왔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명사 위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관사 뒤에는 명사를 쓴다. 자, 순수한 명사 형태가 바로 A번밖에 없죠. 자, 게스트 여러분들께서는요. 어디에 참석합니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스트 여러분들은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동쪽에 있는 별관 건물의 입구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입구가 entranc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컨벤션 센터의 동쪽 별관 건물의 입구를 사용해달라.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명사를 역시 집어넣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건 말의 연결관계와 번역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태양열 지별판이 있고요. 뒤에 보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파워 인프라스트럭처, 전력 구조.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 태양열 지별판을 기존의 전력 구조에 추가시키기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 to라는 전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이 to라는 전사가 잘 엮이는 명사를 고르라 이겁니다. 결국 바로 그게 addition입니다. 여러분 동사일 때 add A to B 구조 알죠? 그죠? A를 B에 더하다, 보태다 이런 말로 이게 명사로 가도 이 동사일 때 원래 to를 취했으면 명사일 때도 이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조금 응용을 할 수 있어요. The addition of A to B 이렇게 쓰게 되면 A를 B에 추가시키기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연결관계를 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응용해서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The effect of A on B. 자, 이럴 때는 on을 써야 합니다. effect와 on은 연결관계가 좋기 때문이에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 effect 말고 impact도 좋아요. 또는 influence.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 apply라는 동사 알죠?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시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용해서 the application of A to B 이런 식으로 쓰면 A를 B에 적용시키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내용을 볼게요. 태양열 지별판을 기존의 전력 구조에 추가시키는 것은 크게 줄여주게 되었다. 우리의 카본 풋프린트 하게 되면 탄소 발자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여주게 되었다. 한마디로 환경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building 다 아는 단어죠. replacement, 교체, substitution, 대체 이런 뜻이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빈칸 자리에 complete 계통을 변형해 쓰라 이건데요. not과 함께 잘 엮이는 단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functional이라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거. 자, 형용사를 꾸미는 건 당연히 부사죠. 그리고 not completely 하게 되면 완전히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잘 쓰이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관계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한 랩탑이 is not completely functional. 완전히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한마디로 온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통보하세요. notify 나왔죠. 여기 아까 봤던 거. 자, IT Support Center로 통보하십시오. 내선 전화번호 43번으로. 자, extension이란 말, 기간 연장이라는 뜻도 있고 내선 전화번호라는 뜻도 있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profit 계통을 변형하라 이건데요. 자, 비동사 뒤쪽에 가장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건 형용사 굉장히 잘 오죠. 그리고 ing꼴이나 ed꼴로 된 분사 계통도 잘 오죠. 그러면 형용사 형태, 그리고 분사 형태, 심지어 명사가 못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주어와 동격이 돼야 돼요. 여기 문장의 주어는 직원 보유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는 전에 없던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원 보유 프로그램 이퀄 수익성, 동격이 될 수는 없죠.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부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동사 뒤에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순수한 형용사 profitable과 profited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정확하게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직원 보유 프로그램은 blank for many technology companies. 많은 기술 회사들에게 수익성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회사에게 유리한 거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윤이 있는 유리한 그런 게 바로 profitable이죠. 그죠? 그래서 직원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유하는 프로그램을 회사가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회사에게 도움이 되고 수익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profited를 쓰면 어떻게 되냐? 앞에 나오는 계획이
수입을 얻게 되는 주체가 돼버려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수익을 얻게 되는 주체는 회사지 절대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수입을 얻게 되거나 이윤을 얻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C번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니셔티브란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익에서. 보기 속에 보이는 순간 어휘 문제로 나오면 웬만하면 답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구나. 13번.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를 집어넣어라. 이걸 넣으면 리뷰라는 명사를 꾸미게 되죠. 예, 우리말로 할 때 리뷰를 꾸몄을 때 자연스러운 건 A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탁월한 리뷰, 아주 극찬하는 리뷰 있잖아요. Outstanding review. 자, 몇 건의 극찬하는 리뷰가 도움을 주었어요. Transform the local bistro. 이 지역 식당을 변모시키는 데 도움을 줬어요. 뭐로 변모시킵니까? A must visit culinary destination. 반드시 방문해야 될 식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괜찮죠? 자, 이거 help란 동사는요. 뒤쪽에 to 부정사도 받고 원형 부정사도 받습니다. 지금은 원형 부정사를 받았죠, 그죠? 예, 요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스트로는 보통 식당입니다. 식당. 자, 그리고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모시키다. 그죠? transform A into B. 그래서 into가 있는 거죠. 자, outstanding이라는 단어는 지금 뛰어난, 탁월한 이런 뜻으로 쓴 건데요. 또 다른 뜻은 뭐냐? 부채 같은 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있죠. 그죠? 그래서 미해결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outstanding debt라고 볼까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무. 그래서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구나. 자, equivalent. 요거 형용사일 때는 동등한, 명사일 때는 동등한 가치의 것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자, pending. 요거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전치사로 쓰이는 pending은 until의 뜻에 가깝습니다. 언제까지. pending 다음에 명사 오면 그 명사가 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pending을 형용사로 쓰게 되면 우리말로 할 때 임박한, 곧 닥칠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미해결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운 단어로 취급될 거예요. resolved는 해소된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건 내용이 안 됩니다. 14번. 자, 빈칸 자리에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왔네요. 자, 일단 구조를 보시면요. will join이란 동사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동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when하고 so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접사라면. 자, 그리고 타일러라는 사람 앞에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연구개발팀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 타일러의 출신지는 어디예요? 연구개발팀에서 오신 분. 거기에서 오신 분이라고 쓰십시오. 출처를 나타낼 때는 from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팀의 타일러가 목요일 날 전화회의에 참석할 거랍니다. 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전화회의에 참석하게 될 거다. 조인한다. 15번입니다. 자, 빈칸 자리에 명사계통의 어휘를 바꿔놓고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 최신 그린리프사의 3000 일렉트릭 비유컬이라는 이 차량은요. 크게 훨씬 더 조용해요. quieter, 더 조용하고 and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뭐보다? 이전에 나왔던 자동차보다 또는 차량 모델보다 이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model, 요거 잡으시면 되겠네요. weight는 무게, 클래스 수업, time은 시간, 다 의미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럴 때 재미있겠네요. 여러분, quieter, 그리고 and more efficient, 이거 둘 다 형용사의 비교급인 거 아시죠? 그죠? 자, 짤막한 형용사, quiet의 비교급은 ER을 붙이면 됩니다. quieter. 근데 efficient, 이렇게 긴 단어는 어때요? 앞에다 more를 붙여야 비교급이 되죠? 자,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가 뭐다? significantly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요거 시험에서 아주 좋아했죠? 16번 문제. 자, 보시면 excite 계통의 변형이 전부 다 왔죠, 그죠? 자, 그런데 visitor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은 자리가 비었어요.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니까 A번에 흥분된이란 말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International Food Festival 측은요, attracted thousands of excited visitors. 수천 명의 흥분한 그런 방문객들을 유치했습니다. 어디로? To the city center로 지난달에 말이죠. 어렵지 않죠? attract 하게 되면 매료시키다 또는 유치하다, 끌어들이다 이런 말 있죠. 이런 걸로 잘 쓰죠.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여러 가지 품사가 왔는데요. As a result of는 뭐뭐의 결과로라는 전치사죠. in order to는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For instance는 그냥 부사로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입니다. For example하고 똑같죠. due to는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뜻을 갖죠. 자, 그런데 enter를 잘 보십시오. enter는 지금 동사로 썼지 않습니까?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비번 형태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secure area, 그 보안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scan the QR code displayed on your employee badge. 여러분의 직원 배지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여러 가지 품사의 단어가 좀 왔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단 rather than, 요거는 대등한 성분을 엮어요. as well as, 이것도 대등한 성분을 엮습니다. rather than은 뒤에 거라기보다는 이란 뜻이고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런 뜻으로 보통 쓰죠. 근데 재밌는 건 대등한 성분을 엮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A 부분하고 B 부분 이렇게 있으면 A가 명사면 B도 명사 이렇게 대등하게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A, B 이렇게 하면 A가 명사면 B도 명사 이렇게 대등한 성분이 온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 단어들은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가 바로 나오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런 건 잘 쓰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 빈칸 바로 뒤쪽에 it is라고 주어 동사가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어색한 것들입니다.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접속사의 위치지 전치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despite는 전치사니까 아웃입니다. 자, before는 접속사와 전치사가 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접속사로서. 자, 다음 주에 우리는 트레이닝 세션을 열 거예요. 직원들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자, familiarize는 familiarize somebody with something. somebody를 something에 숙지시키다, 잘 알게 한다는 뜻이죠. 자, 뭐 하기 전에 it is fully implemented across all department. 예, 모든 부서 전반에 걸쳐서 여기 이시라는 건 내용상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자 트레이닝 세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주인공 절의 시제가 will hold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쪽 보시면 before 절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있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씁니까? 그렇죠. 현재형 시를 쓰고 있죠. 이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하더라도 will을 안 쓰고 현재형을 써라.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런 거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19번입니다. 자, 19번은 대명사의 격을 묻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discover 뒤쪽에 나오는 that은 대절 이하의 사실을 발견하다는 뜻으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면 주어가 와야 동사가 오겠죠. 자,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딱 보이네요. she겠죠. 그죠? 이 she는 누굴까요? 루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미스 루이스는 기쁜 마음으로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되어 기뻤답니다. 그녀가 nominee 하게 되면 후보 지명됐다는 얘기죠. For the Innovation Award, 혁신상에 대해서 후보 지명자임을 알게 되어 기뻤다 이겁니다. 자, 이거 her수도 원래는 그녀의 것이란 말로 주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여기 내용상 루이스 그녀라는 말이 필요하지 그녀의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죠. 자, 또 하나 be delighted to 부정사 보이죠, 그죠? be delighted to 부정사. 자, 짝과 관계를 암기하시고요. 20번 갑니다. 자, 20번은 부사 어휘 문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finally 마침내, well 잘, 그죠? 그 다음에 often 종종, deliberately. 요거는 좋은 뜻으로 말할 때는 신중하게라는 뜻이고요. 조금 나쁜 뜻으로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말 있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협조인데요. 여러 부서들, 그죠? 많은 부서들 간의 협조가 복잡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팀 구축 워크숍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과정을 간소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팀들 간의 협조는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의 팀 워크숍은 그런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간소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쪽에 컴플렉스를 꾸미면서 넣을 수 있는 부사는 뭐냐 이거죠. 여기 지금 시제가 현재형이죠. 현재형과 잘 엮이는 부사가 있어요. 빈도부사입니다. 자주, 종종 이런 말로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 여기 usually 이런 것도 좋죠. 일반적으로, typically. typically 이런 것도 좋아요. 그죠? 보통은,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또는 자주, 그죠? 그래서 협조 업무는 자주 복잡한 일이에요. 종종 복잡한 일이에요. 하지만 팀빌딩 워크숍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과정을 간소화시켜 줄 수 있어요.
괜찮죠? 이 streamline 매우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간소화시키다, 효율적으로 만들어드리다. 21번입니다. 21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전치사 계통을 좀 묻는 것처럼 보이네요. 좋아요. 그런데 재미있는데 요거 아까 110번이었던가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아까 어떤 거 풀었죠? The addition of A to B 이런 꼴 풀었죠? 그죠? 아까 여기 솔라 패널인가 있었고 여기 기존의 에너지 구조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양열 지번판을 기존의 에너지 구조에 추가시키기 이런 말 봤었죠. 이것도 잘 보십시오. The submission of A blank B 이렇게 나왔죠. 자, submit도요. 동사로 쓸 때는 뭐뭐를 어디로 제출하다 할 때 제출 대상 앞에 뭘 씁니까? to를 쓰는 겁니다. 예, 아까 했던 문제를 조금 응용하시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네요. 그죠? 자, 시기적절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timely. 자, 지출 보고서를 재무부로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은 will accelerate reimbursement. 환급 과정을 가속화시켜 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급을 빨리 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reimbursement 요거 환급, 환불 이런 말이죠. 요것도 토익에서 매우 좋아하는 단어죠. 22번입니다.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cautious를 변형하는 문법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move forward with가 한 덩어리 단어죠. 진행시킨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없어도 그만인데 move forward with 사이에 빈칸이 온 겁니다. 동사 오구 사이에 빈칸이 오면 대부분 다 부사 위치인 거 아시죠? 그래서 cautiously 잡으시면 되겠네요. The startup, 그 신생회사는요, 결정을 내렸어요. 계획을 신중하게 진행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To launch into emerging markets. 신흥시장이죠, 우리말로. 신흥시장에 출시할 계획을 조심스럽게 진행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emerging, 요거 형용사로 쓸 때는 ing형만 쓰십시오. ed 안 씁니다. 그 이유가 요게 자동사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꼭 알아둡시다. 자, cautious는 신중한, cautionary 형용사 계통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caution, 이거는 with하고도 많이 쓰죠. with caution. 이렇게 써서 이게 부사 표현이 된 겁니다. 주의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23번입니다. 자, 23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acquire란 단어를 변형하는 문법 문제가 왔는데요. 이 위치는 분명히 정관사 뒤쪽이니까 명사 골자리입니다. 명사 형태가 4번밖에 없죠. acquisition, 인수, 사들임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들어볼게요. As director of the city art gallery. 이런 art gallery의 디렉터로서 윌슨 씨는 감독을 했습니다. 몇몇 현대 걸작, masterpieces. 그래서 몇몇 현대 걸작 작품을 인수하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이거죠.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분이었다. 인수. M&A라고 하시죠. 그죠? Merger and Acquisition. 인수합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수, 사들임 이런 거. 괜찮죠? 24번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 A, B, C, D가 전치사들이 많이 왔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피드백을 제공한다 할 때 이 피드백이 의견이잖아요. 그럼 이 의견의 내용이 뭐예요? 이런 것에 관한 의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최근 호텔 체류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뭐뭐에 관한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죠? about이죠. 이거 regarding으로 많이 바뀌어 나오기도 하죠. 또는 concerning. 뭐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on 같은 것도 좀 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다. 자, 귀하의 최근 호텔 체류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부디 이 짤막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같은 걸 퀘셔너라고 하죠. 25번입니다. 자, 빈칸 자리에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양한 것들이 왔는데요. 여러분 연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므로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락하는 방법, 연락이 닿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방법은 by ing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by ing. 정말로 자주 나왔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술 지원 전문가들은 연락 가능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런 번호로 전화를 걸므로써. 시간대는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괜찮죠? 26번입니다.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를 집어넣어라 이거죠. 자, exhibit. 예, 전시물이라는 단어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inevitable. 필연적인이라는 뜻이죠. 이거 타노스가 하던 말 아닙니까? previous 해야 되면 이전에. permanent 해야 되면
영구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거 상설 전시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을 알 거예요. 상설 전시물, permanent exhibit.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상대적인 말이 있어요. rotating special exhibit 하게 되면 여기에 항상 전시되는 게 아니라 빙빙 돌면서 순환식의 전시물, 특별 전시물. 순환식이란 말과 상설, 영구적이란 말은 의미가 좀 반대 의미죠. 그래서 요게 좋은 겁니다. permanent의 뜻으로. entire, 전체라는 뜻입니다. several entire 이런 말은 없습니다. several 뒤에는 그냥 복수면서 쓰는 거지 entire하고 엮는 건 좀 이상합니다. 자, The National Science Museum은요, features, 다음과 같은 것을 특집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몇몇 상설 전시물, 그죠? 늘 전시물로 오르는 거, 그런 것과 1년에 순환식 특별 전시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27번 문제는요. 빈칸 자리에 적절한 퀵 계통을 변형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cool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목적어는 뭐예요? 사무실을 시원하게 한다 이거죠. 타동사 목적어 뒤쪽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자리? 부사죠. 그래서 그 시원함을 빠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quickly하게. 자, 보죠. Cool Breeze Pro 2000라는 제품은 만들어 드립니다. A powerful airflow. 강력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사무실을 quickly하게, 빠르게,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28번.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동사 계통을 쓰라네요. 여기가 to 부정사인가 봐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라는 얘기인데요. 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볼까요? 세미나란 말이 뒤에 옵니다. 그럼 세미나를 주최한다? 괜찮죠? 세미나를 gather, 모은다? 이건 좀 이상하고요. 세미나를 즐겁게 한다? 이거 이상하죠. entertain의 목적어는 somebody 계통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ay. stay는 보통 자동사라서 어디에 머무른다라면 stay at 이렇게 씁니다. 직접적으로 받기가 어색하죠. host밖에 없네요. 자, Lakeview Conference Center는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venue란 단어 되게 좋아하죠. 장소. To host a seminar for your industry colleagues. 여러분의 그 업계 동료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이겁니다. 자, 29번 보죠. 자, 29번은 빈칸 자리에 대명사 계통이 잔뜩 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비교급이 왔죠. 비교급. as 비교급이 왔습니다. 그러면 비교급은 항상 비교 대상이 동일한 것들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자, 수식어를 싹 이렇게 제껴볼까요? 여기 이렇게 수식어를 제끼면 우리가 요 테크콘에서 보았던 그 발표는 유익하지가 않았어요. 뭐만큼 유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노베이션 엑스포에 참석했었던 바로 그것만큼이다.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대 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 대상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언급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거 또는 그것들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말하면 되겠죠. 바로 그렇게 쓰는 게 도우수입니다. 단수였다면 대시겠죠. 하지만 복수라면 도우수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 참고로 이런 문제는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A, 그 다음에 뒤에 뭐 is, as well as, as, 그 다음에 as 원급 비교죠. 그 다음에 요 B. 이럴 때 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은 비교 대상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비교 대상은 대등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를 딱 비워놓고 요 자리에다가 that 또는 those를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식어가 딸리는 거예요. 수식어의 동반을 받아야 that과 those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많이 취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교급으로 이런 거 알잖아요? ER 된 꼴 알죠? 그죠? 뭐뭐보다. 또는 more 된 꼴 알죠? 그죠? 이거 다 비교급이잖아요? 또는 아주 유사하다 이런 계통 쓰면 similar. 그 다음에 to 알죠? 그죠? 이런 거 다음에 that이나 those가 오고 이 that이나 those는 앞에 있는 요 A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 대상으로 쓰는 겁니다.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을 대등한 걸 써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those와 that 구조의 문제가 잘 나올 것이다. 30번입니다. 자, 30번은 join 같은 단어가 바뀌었지만 please로 시작하면 보통 명령문이죠. 그래서 항상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원형꼴의 동사 A번 잡아야겠죠?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닥터 첸을 환영함에 있어서. 근데 이분은 누구냐? 15년간의 경력을 바이오테크놀로지 리서치 분야의 15년간의 경력을 그녀의 새로운 역할로 가져오실 분이라고 합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란 얘기죠.
자, 이럴 때 요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15 years of experience 할 때 어디가 나왔냐? 바로 요 부분에 전치사를 묻습니다. 이렇게. 15년간의 경력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경력의 15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치사도 의외로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시면 bring A to B, A를 B 쪽으로 가져온다 이거죠. bring은 저 뒤에 나오는 to와 연결관계가 되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그죠? 좋아요. 이제 파트 6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보시면요. 파인크레스트 대학교라고 나오면서 Executiv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거 MBA잖아요, 그죠? 뭐 경영학 석사과정. 그래서 아마 학위과정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보니까 형용사 어휘고요. 두 번째는 컨셉을 변형시키는 문법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파인크레스트 대학교에서 우리는 that year를 인지하고 있어요. 1월 달이 could be a blank period. 어떤 기간이 될 수 있대요? Working professionals. 근무하는 전문가들. 일하고 계신 전문가들에게는 1월 달이 빈칸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y.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왜 decided to extend the application deadline. 신청 마감 시한을 연장한 이유가 됩니다. 저희의 Executive Master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 그죠? 그래서 이 MBA 프로그램 과정의 기간, 신청 이 마감 시한을 연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이 학위를 따려는 분들이 1월 달에 매우 바쁘니까 등록이 조금 빠듯할까 봐 그걸 우리가 조금 연장시켜서 등록 기간을 연장시켜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에겐 1월 달은 굉장히 바쁜 기간이다. 1년 단위의 기간을 다 짜야 되니까요. 그죠?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 busy 잡으시면 되겠죠. long 하게 되면 긴, cold는 추운, sure란 단어는 보통 명사를 직접 꾸미지 않죠. 이런 건 아예 어색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이 제출 날짜, 그러니까 늘어난 날짜를 말하죠. 날짜는 미뤄지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시한이 1월 31일이다. 자, 그러면서 빈칸 자리에 컨셉을 변형하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쭉 보다 보니까 뒤에 명령문 보이죠? 자, 명령문 앞쪽에 잘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투부정사와 명령문의 관계는 매우 잘 엮인다는 거 아시면 이게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의미로도 5월 달의 학기입니다. 5월 달 학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 고려 대상이 되시려면 부디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필수 문서들이 아래쪽에 reach us by the same date. 동일한 날짜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문서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Including your professional resume, 여러분의 전문 이력서하고 letters of recommendation, 추천서까지 다 포함해서 바로 여기서 똑같은 날짜라는 건 1월 31일 말하죠. 1월 31일까지 도착할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도 뭐뭐에 관한 질문 이렇게 연결하죠. 우리 아까 배웠죠? 여기 regarding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regarding 이 MBA 프로그램 prerequisite는 어떤 프로그램 과정을 듣기 위해서 그 전에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전제 조건. 예를 들어서 뭐 석사 과정 밟으려면 학사 과정을 여러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 전제 조건을 prerequisite이라고 하죠. or application process, 신청 과정. 그래서 이 MBA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신청 과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학팀에게 연락 주세요. 이러한 이메일로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접수 서류 같은 거 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접수 서류를 내라고 딱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이어가야겠어요. 접수 서류 주시면 저희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쓰지 않을까요?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We are eager to review your application material. 여기 application materials가 아까 말했던 뭘 말한다? 그렇죠. 요 위쪽에서 이력서, 추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materials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materials라고. 그래서 신청 자료를 저희가 열정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그 다음 세트입니다. 자, 이메일인데요. 받는 사람은 지역의 매니저들이 받고 보낸 사람은 보통 그보다 위에 사람이죠. 세라 김 씨가 보냈는데요. 8월 15일 날 보냈고요. 내용을 보니까 버거 바이트 앱 업데이터에서 이거 앱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는 거네요. 첨부 파일이 있는데 앱의 기능이라든가 고객의 피드백 같은 내용이 지금 이메일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자, 보기 보시면 전부 다 부사계통의 단어가 많이 왔죠. 보죠.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coincide with 뭐뭐와 일치시키다 이런 거죠. 저희의 새로운 메뉴 출시와 일치시키고자 우리는 상당한 개선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버거바이트 모바일 앱에 상당한 개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제품 메뉴 출시와 함께 앱도 개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5번에 부사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바로 뒤에 보니까 우리는 처리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을 처리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냐? 자, 고객들께서 이전 버전에 대해서 보고하셨던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처리했다. 앱 개선에는 문제 처리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앱 개선했다. 가장 먼저 처리한 게 뭐다? 고객들이 신고했었던 그 문제점들을 먼저 처리했다 이거니까 이 자리에는 앱을 개선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또는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 이런 게 들어가면 맞겠죠. In any case는 어떤 경우로든 most significantly 뭐 가장 중요하게 after all 하게 되면 어쨌든 결국 on the contrary는 반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앱을 개선했다라고 큰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앱 개선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가장 중요하게 했었다 이런 말이 필요하니까 most significantly 이게 좋아 보이네요. 그죠? most importantly 그렇게 써도 좋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이런 문제를 처리했다. 그러면서 136번에 적합한 문장 넣기를 하라고 하는군요. 특별한 이변이었다면 여기도 뭔가 개선된 사항들 나오는 게 좋겠죠.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자,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현재 plant-based options, 뭐 식물에 기반한 그런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이거 채식주의자용 옵션 제공한다는 얘기 같아요. 두 번째, 새로운 버거 레시피는 테스트되었습니다. 엄선한 장소에서 다음 달에 테스트가 될 거라고 하는군요. 이건 이상하죠? 우리는 앱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한 가지 주요 문제. 그렇죠, 이 문제. 여러분 위쪽에서 이슈가 있었죠, 이슈. 기억나죠? 그죠? 아까 읽었던 거. 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몇 가지 문제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한 가지 문제는 뭐다? Was the app frequently crashing during peak hours? 그 성수기 시간, 그죠? 굉장히 바쁜 시간대에 자주 그 앱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주 그 앱이 충돌한다는 게 한 가지 문제였다 이겁니다. 이걸 해결했다는 얘기겠죠. 자, 요거 잡으시면 되겠네요. 앞에 문제점 언급하고 문제점의 간단한 예시가 뒤에 나왔고요. 그죠? 더 볼 필요 없겠습니다. 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초기의 사용자 피드백, 바로 이 업데이트된 앱에 대한 초기 사용자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음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공유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 고객의 피드백이 첨부 파일로 온 겁니다. 자, 특히 말이죠. 자, 빈칸 자리에 여러 가지 주어가 있는데 칭찬을 했더라 이겁니다. 향상된 맞춤식 주문 기능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럼 이 칭찬한 주체는 누구예요? 고객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좀 전에 봤던 앞에 있던 고객이란 단어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고객. 그렇죠. 지금 고객들의 반응 얘기 나오는 거니까 이 고객들을 뭐로 받는다? they라고 받아야겠죠. 복수형으로, 그죠? 그래서 고객분들은 맞춤식 주문 기능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더 빨라진 체크아웃 프로세스, 결제 과정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문서를 첨부했는데 뭐를 자세히 디테일링 설명합니까? 새로운 앱의 기능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했고요. 그리고 요약본도 들어가 있대요. 고객의 피드백을. 그죠? 바로 이 이메일에 고객의 피드백에 대한 요약본도 첨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이 있다면 혹은 제안사항이 있다면 그 질문이나 제안사항들을 보내세요. 저한테 8월 18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자, 공식적인 이 업데이트된 앱의 출시, 뭐와 함께 새로운 메뉴 아이템과 함께 이 공식적인 이 앱의 업데이트된 앱의 출시 날짜는 8월 2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쓴 날짜가 8월 15일이었죠? 8월 15일에서 8월 25일은 분명히 미래 시점이니까 미래 시점 계통의 단어가 바로 A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8월 25일 화요일 날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139 세트를 보죠. 자, 제품 리뷰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사어의 문제, 두 번째는 문장 넣기입니다. 자, 저는요, 분명히 하고 싶어요. From the start. 우선,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that 이하의 내용을. 자, 제가 제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무료 사운드마스터 프로 X라는 무선 헤드폰 세트를 제가 제공을 받았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번 리뷰 목적으로. 그래서 리뷰할 때 여러분 뒷광고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먼저 요거 리뷰용으로 내가 물건을 공짜로 제공받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리뷰하는 내용이 있네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139번에 부사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저는 항상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공짜로 받았다는 말이 있고요. 뒤쪽에서는 정직한 리뷰를 한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논리를 펼쳐야 돼요? 물건을 공짜로 받기는 했으나 저는 거기에 관계없이 정직한 리뷰를 제공한다 이거니까 however가 좋은 거죠. 그죠? Therefore는 그러므로, to the contrary 반대로, 뭐 in fact 사실 이런 걸로 내용이 안 되죠. 자, regardless of whether I receive free audio equipment or not. 제가 무료 equipment, 그러니까 무료 오디오 장비를 받든 안 받든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도 잘 나오죠. 뭐뭐에 관계없이 저는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0번에 문장을 넣으러 가는데요. 계속 그런 얘기가 이어져야겠죠. 그죠? 나는 정직하다. 이런 거 받았다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어느 게 좋을까요? 그런 내용으로. 예, 바로 그게 요겁니다. objectivity, 이게 객관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제품을 평가할 때는 말이죠. 자, 사운드마스터 프로 X 제품은요. 설계가 되었네요. 음악 애호가들과 팟캐스트 리스너들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전문적인 오디오 엔지니어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네요. 뭘 요구하는 좀 더 발전된 그러한 기능들을 요하는 엔지니어용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것은 바로 중요한 빈칸입니다. 중요한 뭐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일반 소비자가 좋아요. 전문가에겐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 제품의 타겟팅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차이점이나 특성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distinction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별점이 됩니다. 그죠? 크레덴셜은 자격, policy 정책, 이벤트 행사.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장에 계시다면 편안한 이 헤드폰을 위한 시장에 계시다면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make it easy to 부정사 이거 여러분 많이 쓰는 표현이죠. make it easy to 부정사 하게 되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쉽게 만들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ke it easy to 부정사 하시면 C번 잡게 되죠. 그죠? 요게 가목적어고 이 to 부정사 얘가 진목적어인데 그런 어려운 용어 알 필요 없이요. to 부정사 하는 것을 쉽게 한다 그러면 make it easy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 걸 어렵게 한다 그러면 make it difficult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 것을 편리하게 만든다 그러면 make it convenient to 부정사. 다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아시죠? High quality audio on the go. on the go는 이동 중에라는 뜻입니다. 이동 중에 고품질의 음악을 즐기는 일을 쉽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편안한 헤드폰을 찾는 시장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라면 This is a great value for its price point. 이 제품의 가격대에 비해서는 아주 훌륭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가성비 좋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계속합니다. 자, 이 디렉션사 되면 안내, 지시사항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약도 있잖아요. 그죠? 길 안내하는 약도 이런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Smile Bright Dental Clinic이라는 곳으로 안내 또는 약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 안내해 주는 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첫 번째는 CQ의 변형형, 두 번째는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enter through the main entrance 뒤에 나오는 요 플라자, 요 번지수. 그러니까 이러한 번지수에 있는 이러한 플라자의 그 주 입구 쪽을 들어가십시오. 그죠? 통과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체크인하세요. 보안 요원에게 체크인하십시오. 보안 요원을 뭐라 할까요? 영어로 security officer 또는 security guard라고 합니다. 복합명사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A번에 secure를 쓰나요? 형용사로? 그러면 여기다 secure가 형용사 guard를 꾸미게 되죠. 보안 요원이라는 뜻이 안 됩니다. 그때는 요원 자체가 안전한 요원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안전한 요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켜주는 요원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복합명사로 security guard라고 하지 secure guard라고는 안 한다. secure를 넣는 순간 guard가 안전하다는 뜻이 돼버린다. 아시겠죠?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가십시오. 뒤에 보니까 계단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도 있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마디로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운동 삼아서 걸어서 4층 올라가고 싶다면 계단을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올라가는 방법의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Alternatively, 다른 대안으로는. 이해하겠죠? 4층에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는.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sequently 그 결과, 이건 원인과 결과할 때 쓰는 거고요. Furthermore는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upon reaching, 여러분 upon 다음에 ing를 쓰면 ing 하자마자 이거죠. 4층으로 도착하시자마자 왼쪽으로 꺾으세요.
여러분 도착하시자마자 왼쪽으로 꺾으라니까 바로 즉시 왼쪽으로 꺾어라 이거겠죠. Immediately. 그죠? 즉시 왼쪽으로 꺾으십시오. Then 그 다음에 proceed straight ahead. 계속 앞쪽으로 진행해 가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커다란 아쿠아리움을 볼 때까지 직진하세요. 그리고 go past the aquarium. 그리고 아쿠아리움을 지나고 waiting area, 대기실도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최종 클리닉이 나올 것입니다. 이 덴털 클리닉이 그 다음 여기 어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좋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뽑으려면 4번이 맞겠죠. 자, 이 덴탈 클리닉의 입구는요. 예, 당신의 오른쪽 두 번째 문입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마지막 목적지까지 나와야 되니까 덴탈 클리닉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맺은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시험 정리 잘 하시고 그동안에 나갔던 문제 한번 다 리뷰하시면서 이번 9월달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